다음 페이지 문제 보시면 9번 오랜만에 이항 정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6제곱이니까 여러분들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6번 제곱하셔도 돼요. 뭐 제곱 묶어서 하셔도 되고 뭐 세제곱에서 2번 하셔도 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기 싫으시면 FM대로 정리를 해보면 6개 중에서 K개를 고를 거예요. 뭐를? X제곱을. 그러면 X분의 2라는 이 친구는 6번 중에서 K번 제외한 것만큼 뽑을 수 있겠죠?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바뀌기 때문에 2K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K 마이너스 6제곱 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2에 있는 건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몇 차식이 돼야 되냐면 이게 6차식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의 값이 6이 돼야 됩니다. 이항을 하면 3K는 6 더하기 6, 10이죠. K의 값은 4구나. K에다 4를 대입을 하면 이쪽에 있는 개수는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게 될 거고요. 2에 6 빼기 4니까 제곱이요. 그래서 얘는 6시 2랑 같죠? 6개 중에서 2개 고른 거랑 같습니다.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고 곱하기 4요. 약분해서 2니까 30 곱하기 60이 답이 되는구나. 답은 4번이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교과서를 기반으로 훈련이 돼 있으셨을 때 지금까지 막히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호가 뒤로 가면서 슬슬 짜증이 날 겁니다. 정상적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뒤로 갈수록 계산이 조금 많이 딱딱하고요. 기존 출제 경향에 비해서 조금은 예전 버전, 예전 버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실제로 1등급 컷이 70점대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학생 수도 줄었고요. 교육 기조 자체가 과한 학습을 조금 학생들 교육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한다. 이런 거를 내가 배운다. 자, 여기 있는 게 있어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했으니까 2분의 1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공부 잘하시는 학생들이고요. 아마 정상적인 학생들은 딱 보면 사인 세타가 하나만 주어져도 풀기 싫은데 사인과 코사인이 버무려져 있네. 도망가고 싶으실 거예요. 끝까지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그 정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얘 양변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중상 과정이니까. 그리고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에서 4분의 1이구나. 그럼 여기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둘을 곱한 건 이항을 해서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반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구나. 일단 숫자가 얘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막 분수 형태로는 여러분들 손대기 싫어요. 이런 형태를 많이 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머릿속에서 뭐가 하나 딱 뜨셔야 돼요. 형태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두근 알파, 베타, 근각에서의 관계 형태로 식이 변형이 된다.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또 다 구해서 여기다 친절하게 대입을 해서 푸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 문제는 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식변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기울기랑 같은 의미다. 밑변분의 높이다.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 요 친구의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분자는 1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약분돼서 사인 세타요. 그럼 끝났네요. 이건 사인과 코사인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구나.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고요. 둘 곱한 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조금 전에 계산했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곱한 친구가 분모, 이렇게 곱한 친구가 분자.
마이너스 6분의 8이구나. 약분을 해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12번을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나왔는데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제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200명을 둘 중에 하나를 골랐고요. 안 고른 학생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하는 사람이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이 휴대폰 요금제 A를 선택할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요거 가지고 수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옆쪽에 연습장을 빼서 진행을 잠깐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A와 B는 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은 남학생이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남학생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체 200명 중에 남학생이 나올 확률은 남학생은 여기 둘을 더해서 10A 더하기 B입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이 요금 A를 선택할 확률, A교 B가 해당되겠죠. 요거는 200분의 10A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재미난 게 분모 문제 200, 200 약분되겠죠? 그 확률이 문제에서 8분의 5라고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 곱하는 거 중학교 때 훈련 되셨을 거예요. 80A는 50A 더하기 5B요. 그래서 이항을 하면 5B가 30A가 됩니다. 양쪽을 5로 나누면 6A가 B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쓰시고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미지수가 A와 B 두 개죠? 그럼 관계식 무조건 두 개입니다. 자,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200명. 여기 박스에 있는 친구들 다 더하면 2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남학생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 더하면 남학생은 10A 더하기 B가 되고요. 여학생을 다 더하겠습니다. 여학생을 다 더하면 48에서 마이너스 8이니까 일단 4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면 40 더하기 8A 더하기 2B입니다. 그게 200이 되고요. 이항을 하시면 8A 더하기 2B는 160이 될 거고요. 양쪽을 2로 나눠주면 4A 더하기 B는 80이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B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B는 6A라고 했습니다. 4A 더하기 6A니까 10A의 값이 80이고요. A의 값은 8입니다. B의 값은 6을 곱하니까 8, 6에 48이어서 B-A는 답은 3번이 되는구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2번 문제가 계산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실전에서는. 이 문제는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출제가 됐구나.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갈까요? 개념만 아시고 여러분들 복잡한 연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30문제 중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한 3문제에서 4문제씩 꼭 출제되고 있고요. 이 문제는 3, 4문제보다 더 많이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계산 복잡한 게 매해 한 문제 혹은 많아야 2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제대로 된 연산을 할 수 있으며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수업 듣는 학생들 절대 다수는 21번과 29번과 30번을 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3문제를 제한 나머지는 기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다 마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13번 보시면은 뭐 답지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답지적으로 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얘를 뭐 T, 루트 T여 막 이래 가지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OP 계산하시고요. OH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pH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복잡합니다. 답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 수학적인 말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점이 있고 얘가 하염없이 옆으로 계속 간대요. 하염없이 계속 간답니다. 계속 갈 때 나오는 것 자체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좀 더 이쪽으로 그림을 빼겠습니다. 그림이 이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수선의 발레를 쓸 때
그러면 OP분의 OH는 OP분의 OH 값에 대해서, 즉 처음에 우리가 했던 각이 여기 있는 요 각이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쪽으로 당기니까 여기 있는 요 각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커졌죠. 이 각이 이쪽으로 무한대로 당길수록 점점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 커지다가 궁극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각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요 각을 향해 수렴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OP분의 OH는 여기 있는 각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요 각은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뚝 잘랐을 때 탄젠트가 요거 값이 2일 때 요거 값이 1인 상황이에요. 밑변분의 높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쓰시면 요거는 루트 5가 되겠네요.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5분의 4,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죠. 여러분들 1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문제에서 국한돼서 뭐 특수한 경우를 쓸 수 있는 편법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답지적으로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구나. 꼭 정리와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